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MB행볼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AI와 로봇, 자율주행 이쪽에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미리 말해버렸는데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 어딘지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들 알고 있을 섹터는요. 겁니다. 네, 아마 다들 예상했을 것처럼 AI,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사실 이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이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좀 커지면서 꽤 많이 좀 변동도 나왔고 하락이 나왔던 곳인데 어제부터 이제 그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조정은 좀 짧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진다 했는데 그 시작점으로 좀 보여줘서 오늘의 트렌드를 말씀 좀 드려보고 핵심적 이유를 좀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은 이 AI 수익성 우려의 원흉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엔트로픽이 AI 도구를 내놨더니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수익이 안 낼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주를 발표하니까는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큰 돈을 써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빠졌던 건데 이런 것들이 어제 보시면 이제 오라클의 급등으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이 안정되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틀째 반등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한 예로 지금 이 AI를 대표하는 종목이 또 오픈AI잖아요. 네. 근데 오픈AI가 빅테크도 아닌데 어쨌든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빅테크를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어떤 자본출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지금 다 부채 끌어다가 쓰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돈을 못 벌었을 때는 못 벌었을 때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좀 버블이 터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닷컴 버블로 비교됐던 건데 지금 오픈AI 같은 경우가 이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이 투자 규모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아마 지금 2주 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0억 달러 들어가고요. 뭐 아마존부터 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오픈AI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던 소프트웨어 오라클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수주가 오픈AI에 밀려 있다 보니까는 오픈AI 잘못되면은 오라클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더 났던 건데요. 어제부터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원흉이 오픈AI였고 소프트웨어였던 건데 오픈AI가 이제 광고도 시작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 떨어졌던 점유율도 10% 다시 회복하고 있죠. 투자자금 조달되고 있죠. 특히나 알파벳 같은 경우도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1,850억 달러 투자를 했던 거고 이걸 또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해서 150억 달러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했는데 1,000억 달러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그 많은 부채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하지만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는 시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빌려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0달러 채권 계획했던 게 이제 200달러 올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수익성 우려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수익성 우려 때문에 빠진 테마주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판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AI 다음 볼 게 로봇 자율주행인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로봇 전쟁의 서막이라고 하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 중국 기업이 컸냐면 이 중국 정부가 뭐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훨씬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실제로 38조 원의 이 펀드를 만들어서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38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중국의 로봇 기업만 140개가 넘고 있고 이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 로봇판 IRA라고 해서 이제 이 중국 로봇에 맞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로봇 기업을 밀어주는 그런 행정명령을 또 설명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로봇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은 이제 양산면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우리 현대차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등판한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 뭐 현대오토 이런 기업도 올라가면서 다른 로봇 테마주까지 올라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5만 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지금 이제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던 건데 지금 웨이모랑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에 이제 그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웨이모의 두뇌가 들어가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만들잖아요. 그 아틀라스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가 돼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두뇌라고 불리는 AI를 구글이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든가 지금 이 엔비디아도 이제 그 새로운 발표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왜 현대차를 선택하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도 있고 로봇, 뭐 제철 이런 쪽 공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글의 AI 같은 경우는 그걸 학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대차와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차는 뭐 이제 그 이 반도체를 친다면은 TSMC가 되는 거고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뭐 AI 수익성이 그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로봇 전쟁이 선막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대차까지 이제 구글과 손잡고 등판하면서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초가 또 이제 그 엔비디아 GTC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인데 여기서 또 현대차가 지금 이 엔비디아 손잡고 이 자율주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의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싼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가 대항전으로 로봇과 AI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섹터 안에서 대장의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지 대장의 후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들 종목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표 종목인 것이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이 현대 오토에버고 이제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열 관리를 이제 그 자동차 전기차부터 지금 아마존까지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뭐 유진로봇, 한라캐스트, 로보티즈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속기를 실제 공급하고 있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수주 금액만 1조가 넘어갑니다.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이 140개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 그 140개의 기업이 아마 이 매출로 이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로 올라온 기업이 꽤나 많거든요. 대충 세봐도 한 4, 50개 정도의 로봇 기업이 거의 4, 50개 중에서 한 3, 40개가 다 적자 기업인데 그게 지금 막 몇 배씩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결국 한 1년, 2년 지났을 때는 실제 뭐 현대차랑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실제 이제 협업을 통해서 뭐 이 감속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잘 나겠지만은 아마 그 중에 10개 중에 한 7, 8개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왜냐면 테마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없이 그런 관점에서 옥석을 좀 가릴 줄 알아야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탑픽으로 이렇게 그 보여주는 종목들은 실제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성장성으로 확인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오늘은 뭐 현대차가 좀 중요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인 현대오토에버를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결국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의 소프트웨어까지 좀 담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현대차가 구글에다가 자동차하고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공급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가 되는 건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뭐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의 이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던 이 핵심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핵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는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어떤 현대오토해버 같은 경우는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섹터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의 탑픽을 확인해 보기 전에 저희의 수익률 먼저 좀 봐야겠죠. 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어젠 살펴볼게요. 케어젠 작년 11월에 편입한 이후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바이오의 수급이 잘 안 돌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AI 로봇 섹터로 좀 다시 옮겨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지금 팔까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도 좋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케어젠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케어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의약품이 아닌 이제 그 건기식으로 이제 FDA 허가까지 받아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힘스라는 이 미국 기업이 위고비를 복제해서 이거를 이제 3분의 1 값에 팔겠다라고 해서 좀 그 다른 비만 치료제 이 노바하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그렇죠. 이 FDA가 이제 판매 금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수도 이제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FDA 허가까지 받아서 실제 지금 여러분들 아마존 들어가면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고비라든가 뭐 경구용 또 위고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처방 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효과는 비슷한 거죠. 네, 그 효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 임상까지 다 마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내놓을 때마다 계속 품절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마 한 달, 두 달 시간 흐를 때마다 이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다음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역시 저희가 편입한 이후에 지금 8% 수익을 냈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긴 하는데 또 마침 어제 그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치킨 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장비 비중이 큰 원익 IPS에도 호재가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에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를 보면 이렇게 길게 좀 보시면요. 작년 가을쯤부터 해서 원익 IPS가 한 5배 올라온 겁니다. 5배요. 와.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뭐 테마주처럼 올라온 건데 다만 메모리 값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원익 IPS는 테마주처럼 올랐다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7, 8% 빠지다 보니까 겁날 수 있는데 7, 8% 빠진다고 해봐야 지금 보시면 5일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겁먹을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반도체 장비 쪽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되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빠질 때 매도한다기보다도 올랐을 때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바이오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서 이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요새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좀 들어가지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서 좀 빠져나온 수급이 글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좋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쪽도 계속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까지 종목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탑픽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봇의 체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로봇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을 공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자, 오늘 탑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요. 바로 한원 시스템. 아까 그 6개의 대장주 안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네. 이 열 관리가 핵심이다.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로봇의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고체를 말씀을 드렸고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죠. 맞죠. 이 열 관리가 뭐냐면 지금 로봇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이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열을 잘 관리를 해줘야 이제 수명도 좀 오래 가고 고장도 없고 어떤 그 오작동이 없는 건데 열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사실 로봇이 지금은 이제 막 우리 와틀라스 같은 경우가 뭐 공중 대비 돌고 합니다만은 실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 일을 시키게 되면은 정교한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하나로 융합이 돼 갖고 정교한 복잡한 작업을 할수록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열이 더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일 텐데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열 관리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럴 만큼 한원 시스템이 그런 로봇 열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쪽 보면은 이미 그 아마존의 자율주행 차에 이 열 관리 열 관리를 이제 공조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공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아마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그 휴머노이드의 핵심 가지 열 관리다. 아직까지는 양산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가 아직까지 뭐 고성능 배터리 아니다 보니까는 뭐 장시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또는 이 3만개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열이 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열 관리가 핵심 쪽에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2위인 자동차 열 관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액체 냉각 시스템까지 사업 진출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점점 그 고성능의 어떤 GPU라든가 이런 탑재가 되면 될수록 이 열 관리가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에어컨 키고 열을 식혔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기를 액체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컨 키는 것보다도 이 냉수에 들어가면 열이 확 식잖아요. 식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액체 냉각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그 시장까지 진출해 있어서 자동차 열부터 이 데이터 냉각 시스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많은 로봇 기업들, 뭐 현대 오토에버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원 시스템 보시면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이 한원 시스템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성능이 진화되고 높아질수록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잘 뒷받침이 돼야 고장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차트를 한번 쭉 길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또 주봉으로 보셔도 좋고 뭐 월봉으로 보셔도 좋고요. 현대 오토에버나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열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로봇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양산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양산이 되고 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러니까 단계. 이제 상승이 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로봇 양산에 있어서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18,000대를 이제 이미 양산을 했고, 이번 연도에는 지금 중국이 10만 대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 로봇의 양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실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 점유율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산 캐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당장 올라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기간으로 본다면은 뭐 한두 달 안에는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그런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000원까지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3,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표가의 거의 2배죠. 지금 8,000원으로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에 밴드에서 만나볼 수 있죠? 네, 밴드에 제가 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짧게 끝났고요. 다시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지금 뭐 로봇부터 뭐 바이오 기업도 올라서고 있고, 지금 이 AI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보다는 이 태양광이라든가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신다고 보면은 이 설 전에 살 수 있는 기업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해 놓을 거니까는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하시고 밴드에 있는 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의 밴드에서도 다양한 정보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